그래도 이 둘이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은 보여지는 거야, 타로 카드에서. 내담자 말씀도 그렇지만 어쨌든 카드에서도 이 두 분은 재회가 어려운데 이상하게 한 시점에 좀 재회운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때 조금 높이는 방법을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떠보려고, 상대를 떠보기 위해서, 상대 마음이 궁금해서 헤어져. 선생님, 응?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도 이별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상담하시면서 재회를 바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많죠. 혹시 재회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오케이. 재회운을 상승을 시키는 방법. 저는 타로를 볼 때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재회운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 임상의 결과가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내담자가 그 원하는 재회 있죠. 다시 잘 풀려서 다시 잘 이렇게 만남을 또 이어가는 그런 재회. 아마도 모든 내담자들은 그런 재회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나는 손에 꼽을 정도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재회는. 두 번째는 재회는 재회야. 말 그대로 재회는 재회인데 내담자가 원하는 재회가 아닌 거죠. 그래도 이 둘이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은 보여지는 거야, 타로 카드에서.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가장 많으냐면 같은 회사 동료이신 분들, 재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라도 한 번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 말씀도 그렇지만 어쨌든 카드에서도 이 두 분은 재회가 어려운데 이상하게 한 시점에 좀 재회운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재회운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경우도 봤고, 정말 예상 외로 갑자기 뭐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자기 친구를 불렀어. 근데 그게 내 전 여자친구였던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박 신기하다 뭐 이렇게 또 리콜이 온 적도 있었고, 갑자기 술을 드시게 된다거나 두 분이 뭐 커피를 한잔 하게 됐다거나 뭐 밥을 갑자기 그냥 서로 이렇게 연락하다가 뭐 상대방이 연락이 오든 내가 연락을 해서든 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진전은 없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재회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회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괜찮아. 어쨌든 재회의 인연이 보이는 거니까 두 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두 번째 이 애매한 재회운 있잖아요. 이때 조금 높이는 방법을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떠보려고, 상대를 떠보기 위해서, 상대 마음이 궁금해서 헤어지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제가 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얘는 어떤 반응일까요? 저를 붙잡을까요? 안 붙잡을까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 이건 금물이에요. 상대를 시험하려고 헤어지자고 한다? 이거는 상대방이 진짜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은 자기가 가진 연애관이 헤어지자고 하는 순간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헤어지자는 말로 너무 쉽게 이거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거는 금물이다. 일단. 이러면 재회는 완전히 낮아지게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뭐 그렇게 이미 일이 생겼어. 내가 뭐 진짜 헤어지고 싶은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욱해서든 아니면 정말 그때는 헤어지려고 생각을 했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폭풍이 너무 거세게 온다든가. 근데 이제 특징이 약간 SNS나 이런 카톡 프로필 메시지 뭐 배경 음악 프사 이런 거에 굉장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대방 것도 의식을 하지만 내 것도 내가 의식을 하는 거야. 이 상대방이 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내 이런 상태를. 근데 저는 절대로 사진 내리지 말라고 해요. 본인 푸사 내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뭐 내 셀카가 있었는데 헤어졌다 그래갖고 내 셀카도 다 지우고 뭐 완전 쓸쓸한 배경에 뭐 배경이나 뭐 이별 노래를 갑자기 해놓는다거나 나 힘들어 죽겠는 티를 내는, 그거는 저는 좀 많이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내가 차였든 내가 찼든 상관없이 어쨌든 연애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랑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 막 울적하고 우울한 사람 보는 게 너무 힘들 거란 말이야. 특히나 내가 이 상대방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그럼 어느 정도 죄책감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죄책감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막 이렇게 힘의 갈이 없고 막 푸사 다 지우고 막 슬퍼요 막 힘들어요 이런 걸 티내면 막 그 상황에서 좀 미안했다가도
왜 이러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죄책감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그냥 물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겠지만 일단 그래도 별다른 변화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뭐 굳이 뭐 사자성어 적어놓고 막 힘들다, 뭐 너 없음, 뭐 이런 거는 금물이다. 그리고 배경음악이나 이런 것도 막 이별 노래,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전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일단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난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절대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날 약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그 재회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그 얼마나 우리 둘의 이 선에 있어요. 헤어질지 다시 만날지 그 아둥바둥 막 그 불안불안한 그 어딘가에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이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럼 그냥 상대한테 시간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시간을 좀 줘야 돼.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근데 여기서 내담자들이 가장 불안해요. 이러다가 다른 남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다른 여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인정할 수도 있어야지.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생기면 그건 두 분이 인연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너무 차갑게 들리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상대한테 갑자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다 할지언정 그래도 그 다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막 그렇게 두 번 다시 연락도 하고 싶지 않도록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한 가지 예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를 계속 보내는 거야. 계속. 막 내가 생각나면은 바로 막 불안하니까 막 새벽이든 아침이든 얘가 자고 있든 말든 계속 보내는 거야. 이런 식은 안 된다라는 거지. 얘도 생각할 시간, 이 상대방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또 거기에 나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성적이지 못하거든요. 우리 누구나 다 이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진짜 잘 알 거란 말이야.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막 심장이 뛰고 막 너무 미치겠고 슬프고 불안하고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이래. 근데 그때를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시간 안에 계속 상대한테 집착을 하는 거야.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하고 싶지만 저의 그런 어떤 솔루션대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도 있어. 일부러 막 운동이라도 끊고 일부러 막 이렇게 정신 분산하시려고 막 다른 거 하고 일부러 막 그러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재회 확률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뭐 세상에 만날 남자, 만날 여자가 그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엔 그런 얘기 잘 안 들리겠지만, 어쨌든 자기 개발. 그리고 무조건 그런 중요한 얘기는 카톡이나 문자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무조건 그냥 얼굴 볼 날을 정하시는 게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대신 이제 그때는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인연이 강하지 않게 보인다면, 그것도 각오는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된 케이스도 보기는 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두 분이 더 갈지 말지는 두 분 여하에 따라 달린 거니까 어쨌든 재회는 재회인 거잖아. 그렇게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재회 이야기를 술 드시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싸우게 된 이유, 우리가 헤어지게 된 이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생각들, 분명히 본질적인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그 본질적인 건 잊어버리고 자기 그 감정적인 거에만 치중이 되어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재회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풀리냐면 그냥 두 분이서 기분에 취해가지고 이제 술을 드시러 갔어. 그럼 이제 옛날 얘기 나오고 이제 무르익고 하면은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그 두 분이. 그죠? 우리 습관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우리가 해왔던 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룰대로 가. 그러면 한쪽에서는 우리 이제 제외하는구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다음날 되니까 어떡해. 완전 싹 얼굴 변하고 뭐 미안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나는 상처받는 거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피해야 된다. 최대한 맹정신으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항시 그렇게 약속을 잡았을 때도 기대를 하지 말고 딱 끝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각오 있지.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오늘 얘한테 할 말은 좀 해야겠다. 이런 좀 뭔가 또 여유 있잖아.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나가보시는 게 어떤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